오늘도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광주와 화순, 담양, 나주 등 전남 일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이런 무더위를 피해서 렌터카를 빌려서 휴가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즐겁게 다녀온 휴가 기분이 상하지 않으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계약 해지 위약금이나 수리비로 바가지를 씌우는 얌체 렌트카 업체들이 최근에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사와이드에서는 렌터카 바가지 피해 사례와 예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웅희 캐스터, 송기룡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사례는 실제 광주에서 이 렌터카 업체를 이용했다가 수리비를 과다 청구받은 청년들이 이 뉴스와이드에 제보를 해준 사건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사회초년생들이 2022년형 신형 자동차를 빌렸다가 반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량을 이용할 당시에는 긁힘이나 충돌 사고가 없었는데도 신형 차량의 범퍼에 고무 범퍼에 작은 흠집이 생겼다는 이유로 20만 원의 수리비를 요구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이 친구랑 당일로 여행을 갔는데 렌트를 해서 가자 했는데 카시어링 어플을 이제 봤는데 주말이고 해가지고 최소 1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 아는 사람한테 싼 렌트카 업체를 소개받아서 처음에는 카쉐어링 어플을 이용해 차를 빌릴 생각이었지만 쿠폰을 적용하지 않은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 주변 렌터카 업체를 알아본 제보자. 수소문 끝에 차를 원하는 장소에서 받고 반납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포함해 현금 6만 원만 내면 되는 업체를 통해 차를 빌렸다는데요. 반납할 때는 제가 좀 늦게 내려왔는데 제가 그 전날 밤에 세워두고 아무 데도 안 갔어요. 아, 그럼 사장님이 먼저 오셨어요? 네네네. 먼저 차 옆에 주차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니까 이제 검사를 하는데 그 밑에 이제 손을 넣으신 거죠. 앞 범퍼 아래 고무 그 에어릭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만져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쓸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수리비로 2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금으로 달래고 즉시 전 당황했죠. 왜냐면 그런 느낌도 없고 그렇다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긁히는 뭐 소리라든지 그런 것도 네, 소리라든지 느낌도 전혀 안 느꼈어요. 사고도 안 났고. 차량의 앞범퍼를 보호하기 위해 이 고무로 덧대어진 일명 에어립 부분이 긁혔다고 주장하며 렌터카 업체는 수리비로 2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육안으로 쉽게 확인하기도 어려운 이 고무 패드가 긁혔다고 휴차료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이 에어립 부분이 정확히 얼마인지 공업사와 수리업체 그리고 해당 렌터카의 서비스 업체에 정확한 에어립의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이게 보통 이 수리점에 재고가 있는 편인가요? 아니죠. 이건 주문이죠, 거의. 주문을 해야 돼요? 차종이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교체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업체마다 다른데 뭐 10만 원 이상은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어려운 작업은 아니니까요. 네네. 단순하게 붙이는 거잖아요. 그 렌터카 업체에서 수리비를 2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나오나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청구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진 않다. 이건 이제 파인 쇼크 같은데요. 그 후로도 여러 곳을 방문해 물었을 때 앞범퍼 보호 장치의 재질과 명칭은 다양하게 불렸습니다. 차량 브랜드와 기종에 따라 다 다른 모습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관련 업체들은 범퍼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장치만을 수리해 본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 고무 패드 긁혔다고 좀 수리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신가요? 긁혔다고 세우자라고 그러고 반박할 때 우리가 보통 그걸 갈아요. 네네네. 이거. 그거 이제 우리가 보통 그것만 따로 가로 오는 사람 없어요. 에어로폼. 에어로폼. 보통 재고가 있는 편인가요? 지금 많이 안 하니까요. 그러면은 이거를 수리하러 오는 사람 자체가 적은 편인가요? 뭐 소리라고 딱 그럴게요. 설치죠, 설치. 요 차도 지금 그런 거 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어. 네네. 고무요, 고무. 여 밑에 그 굵어서 어쩔 수 없지. 그놈들이지. 렌트카 애들이 잘해. 그러면 애초에 뭐 확인도 잘 안 하고 수리도 안 맡기러 오는데 아니 렌트 빌릴 때 렌트 쳐다보는 사람이 누가 있거든요. 우리 따라서 보니까 밑에 굵었어 그러면 합의해야 된다. 깎아가지. 나 굵은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싸우지. 이거 20만 원 뭔데? 페인트만 뿌리면 되는데. 그냥 페인트 정도만 뿌려도 괜찮은 정도. 아니 쇳덩어리도 아니니까. 쇳덩어리도 아닌. 비싸봐야. 비싸봐야. 만 몇천 원. 이 에어립이요?
띄고. 네, 주시는 거예요. 조금 더 깎아주시면 안 되냐 했더니 바로 17만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17만 원은 너무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일단 생각해본다고 하시고 일단 10만 원을 보내래요. 보냈는데 그 뒤로 연락 두절됐어요. 20만 원을 달라고 했던 처음 반응과는 달리 10만 원을 입금해주자 연락이 두절됐다는 렌터카 업체. 아, 이게 바로 쑥 내려갈 수도 있는 거구나, 가격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10만 원 선에서 끝이 나니까 부르내는 값인가? 이 생각도 들고. 렌터카 업체를 직접 찾아가 이 사건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희도 그런 게 있으면 네네. 이제 저희도 보고를 받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하거든요. 여기 밑에 고무 패드가 긁혔다고. 그런데 이거는 소모품이에요. 만약에 이제 기스가 나버리면 이거는 복원이 안 돼요. 교환을 해야 돼요. 근데 교환을 하려면 공장에 갖고 와서 범퍼를 탈거를 해야 돼요. 탈거해서 새 부품을 주문을 해서 새 부품을 받아다가 다시 장착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그 정도 나고 이제 부품 이거 하고 하면 한 10만 원이면 싸게 받은 건데 그죠? 차량 맡겨놓으면 영업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수차비도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아예 그러면 말씀 안 한 것 같은데. 고무 범퍼를 갈기 위해 범퍼 전체를 뜯어야 해 휴차 보상료가 발생하기에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여받은 건 오히려 싸게 받았다고 주장하는 업체. 제보자가 이용했다는 차량 브랜드의 정식 수리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 차종과 연식을 말하고 에어립의 수리 견적을 물어봤습니다. 빔이라면은 범버 밑에 고무 말하는 거예요? 신형? 네, 2022년에 나온. 소품 뭐 2, 3만 원 하겠죠? 이거는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이건 물건만 있으면은 범버 내리는 작업도 아니고 그냥 넣다 뺐다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에어립이 이게 긁혀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한다 해서 뭐 전혀 운전에 지장이 간다거나 그렇진 않고 무방한 거잖아요. 그렇지 뭐 주행은 뭐 무관하죠. 저희가 취재하고 나서도 이제 연락이 아직까지도 없으셨나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환불을 해주신다고 돈을 돌려주신다고 했어요. 고무 범퍼가 손상되었다며 입금 계좌번호를 알려주던 업체 측에서 시사와이드와 인터뷰 직후 돈을 돌려주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일단 너무 어이가 없는, 그러니까 애초에 10만 원을 차라리 주지도 않았어도 될 상황인 거잖아요. 다시 돌려주신다고 한 거는 황당한 게 큰 것 같아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또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돌려받고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하는 제보자들. 고객과 상식적인 소통으로 사고나 차량 손상에 적정 금액을 요구하는 업체가 늘어나길 소망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차를 빌린 사람들이 청년들이다 보니까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특히 뭐 카쉐어링 앱보다도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런 렌트카 업체를 더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카쉐어링 어플에서도 차량을 부르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추가 요금이 발생을 하는데 이 렌터카 업체에서는 그런 추가 요금도 없었고 게다가 원한 적 없는 신용 차량을 현금 6만 원에 빌려준 겁니다. 이 차량 대여 가격을 카쉐어링 어플로 비교를 해봤을 때 10만 원 가량이 저렴했는데요.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 사회초년생이 아니라 누구라도 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격이었습니다. 네, 사실 뭐 이번에 제보자는 뭐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긴 한데 전국적으로 렌터카 업체의 가격이 참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뭐 같은 차종, 같은 시간대여도 어디는 뭐 두 자릿수, 어디는 한 자릿수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좀 심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대여업은 등록제거든요. 네.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등록을 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용 약관은 자동차 대여업체에서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종별로 알아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업체별로 가격이 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할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할인율까지 가미가 되기 때문에 가격은 천차만별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신고한 요금보다 더 비싸게 올려놓고 거기다 할인율 적용을 해서 빌려주겠다. 광고가 있다면 누구나 혹하게 되겠죠. 이제 그게 문제인데 다른 업체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가격이 앱이나 광고에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 주무관청인 시청이나 도청에 문의하시거나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싼 값에 렌터카를 이용하려다가 뭐 수리비 폭탄에 맞는 일이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가요?
네, 지난 26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으로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 2021년 33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과도한 위약금 요구를 하는 계약 관련 피해가 45.1%에 달했고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가 35.4%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고 관련 피해 중에서는 수리비 과다 청구, 면책금과 자기부담금 과다 청구, 휴차료 과다 청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한국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을 한 결과를 토대로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아까 이 제보자분들도 그랬겠지만 현장에서 갑자기 뭐 돈을 물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역시도 좀 많이 당황을 할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그 자리에서 좀 돈을 바로 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사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구든지 당황하겠죠. 네. 특히 더군다나 가족들과 휴양지에 갔는데 이제 차를 반환하는 순간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니까 비행기 시간도 있고 굉장히 당황하게 되겠죠. 네. 근데 이런 경우 사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반납하는 현장에서 차량을 확인해보고 흘러보니 자기가 낸 사고가 맞다. 그리고 대금도 적정할 것 같으면 바로 현장에서 지불하면 아무 문제는 없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지금 이제 나온 그런 사례인데요. 내가 사고를 냈는지도 불분명하고 네. 요금도 부당하게 과도한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대금을 지급하지 마시고 렌터카 업체 측에 정식으로 비용 청구를 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 청구는 이를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서 정식으로 청구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식으로 요구를 하면은 렌터카 업체에서 입증 책임을 갖고 있는 거군요. 네. 앞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휴차 보상료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휴차 보상료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이 정확하게 휴차 보상료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사실 휴차 보상료는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대여를 못 해주게 되니까 사고를 유발시킨 이용자에게 그동안의 손해를 당신이 부담하시오. 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쉽게 네. 말씀드리면. 그리고 대부분의 업체는 수리 기간 동안에 이제 대여 요금의 50%가량을 받는 것이 통상적인 예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여 요금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휴차료도 다들 다르겠죠. 네, 사실 이 렌터카를 좀 빌리는 경우가 보통은 휴가 가는 경우 좀 많이 빌리잖아요. 정말 기분 좋게 빌렸을 것 같은데 반납할 때 좀 기분을 망치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뭐 고소나 고발, 뭐 소송 같은 좀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의 사례도 그렇습니다만은 만일 렌터카 회사의 청구가 사기에 해당된다. 즉 내가 낸 사고가 아닌데 마치 이용자 본인이 낸 사고인 것처럼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소 등으로 대응할 수 있고요. 근데 그것이 속아서 아니면 빨리 집에 오기 위해서 이렇게 비용까지 지급했다면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본인의 사고는 맞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너무 폭리를 취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대금까지 지불했다면 나중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 소비자에게 뭐 과도한 수리비나 휴차 보상료를 요구를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예, 그런 사례는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렌터카 이용자들이 차량을 빌리면서 방금 그 사례처럼 차량 하부는 잘 살펴보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기존의 사고인데도 이용자 본인의 사고인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해서 수리비 등을 받아내려고 한다면 그런 이제 업체들에 대해서 만약에 수리비까지 실제로 받아낸 업자에게는 법원에서 사기죄로 유죄로 인정해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렌터카 직원이 현장에서 이용자 본인이 좀 다투고 하니까 협박을 해가지고 렌터카 비용을 받아냈다라고 한다면 공갈죄로도 처벌한 사례가 최근에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누구나 이 렌터카 업체를 선택을 할 때 가격을 보고 비교를 해서 좀 저렴한 업체를 선택을 할 텐데 만약에 대여료가 좀 저렴한 업체를 선택을 한다면 좀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게 대여료가 저렴한 차량, 특히 최저가로 대여를 할 경우에는 보험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의 경우에는 일반 자차, 완전 자차 등 종류가 다양한데요. 완전 자차라고 해서 모두 다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100% 본인 과실로 난 이 단독 사고를 보상해주는 보험인지 혹은 휴차 보상료를 면제해주는지도 따져보면서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또 차량을 대여할 때 어떤 점에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예, 대부분 차량 대여를 받으시면 그 렌트 비용이 얼마인지 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문제되는 사례는 사기나 부당 청구거든요. 그래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차량을 인도받으실 때 파손 부위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이제 렌터카 업체 직원들이 계약서에 파손 부위를 체크를 해주면 그 계약서 받아들고 그대로 차량 즐거운 마음에 차량 인도받아서 관광지로 출발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나중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그 직원과 함께 파손 부위를 꼼꼼히 살피셔야 되고요. 네.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인도를 받으시면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파손 부위를 찍어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하부가 문제가 되니까 좀 더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하부는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두시면 나중에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이제 휴가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휴가지에서 차량 대여하실 때 바가지 피해 입지 않도록 더 꼼꼼히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